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즈파트너 기인 고금상입니다. 근데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보통 많이 힘든 경우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힘드시거든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걸까요? 좋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출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우리가 현금 유동성 부분, 자금 유동성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 유동성을 좀 발휘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대출이 있고, 그 대출을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활용을 해서 보증서를 담보를 통해서 받는 대출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정책자금을 활용하시는 게 높은 한도와 금리적인 부분에 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예산이라는 거는 상반기 때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좀 심사가 강화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든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축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추경이 나오면서 하반기 때에 또 많은 자금을 또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뿌리 산업인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다 보니 제조업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한도나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요식들이나 가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유형들이 있고요. 그 기업에 대한 유형과 가점 사항들, 그리고 기업 인증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바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받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있으십니다. 처음에는 단순 생산 제조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회사에 대한 신용, 대표이사님에 대한 신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신용 개념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신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에서 플러스 알파로 기술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한도적인 부분이나 금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신용으로 진행했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좀 보강을 해서 특허나 기업설 연구소나 이런 기업 인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부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보나 기보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신용이기 때문에 한정적이지만, 기보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 자체가 2배에서 3배로 늘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단순 생산 제조였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독보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어필해서는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래서 특허나 기업설 연구소나 연구 인력이나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계속 대출을 받다 보니 어려워진 상황이 되셨습니다. 대출을 상담을 받을 때마다 느꼈던 거는 전문 인력들을 강화해라, 기술력을 강화해라, 우리 기업 인증을 만들어 와라,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들으셨습니다. 인력들을 그렇게 두고 하실 수가 없다 보니 대표님이 찾다 컨설팅 회사를 찾게 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비즈파트너 기인을 만나게 되신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인력을 충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주에 있는 인력, 외부에 있는 인력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대표이사님이 직접 하실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립니다. 기업설 연구소 또한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편법과 불법은 절대 활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수 있게, 대표이사님이 그런 역량을 가지실 수 있게끔, 대표이사님이 그런 기술 개발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 쪽에서 교육해드리고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컨설팅에서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대표이사님이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셔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시설 장비를 사기 위해서 단순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정부 바우처 사업에서 우리가 생산 시설을 자동화시키는 작업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대출 개념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지원 제도를 받으면서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라는 거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잘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나무를 자르는 톱을 자동화하는 전기톱 시설을 들여와서 안전하게 커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자동화 설비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상담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 금액을 받았어요. 그래도 좀 어려우시니까 그 금액을 또 몰빵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시나요? 자금을 받으셨을 때 한 번에 받자마자 한 번에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간과 상환일이 유동성이 좀 있고 길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밸런스를 저희가 맞춰드립니다. 현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은 정책자금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시설이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 꼭 현금을 쓰지 않으셔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저희가 맞춰서 우리 회사에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궁금증을 약간 후벼 주셔갖고 좀 궁금 다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너무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도 우리 사업가분들이 다 성장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